네, 안녕하십니까. 돈돈입니다. 네. 오늘도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미국 주식 나스닥 기술주의 성장주에 투자한 여러분들과 함께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돈돈이고요.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종목 추천 절대 아닙니다. 매수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꼭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고 매수하시고 이렇게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텔라닥입니다. 텔라닥 헬스케어, 미국 1위 원격 의료 전문 기업으로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유료 멤버십이 2020년 말 기준 5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개인 고객과 직접 계약하기보다는 이 기업과 계약을 맺거나 건강보험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플랜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진료 과목은 일반 진료, 피부과, 그리고 소아과, 정신과 등 450여 가지의 세부 분류에 이르고 매출은 70% 이상이 구독 모델에서 발생하면서 일회성 진료 수수료 모델도 도입했고 2020년 만성질환에 대한 그 정신건강 분야에 리봉고를 인수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텔라닥 헬스케어의 그래프고요. 한국 시간 기준 2021년 7일, 현지 시간 기준 7월 16일 기준이고요. 146.78불로 마감되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요 맥스 텔라닥이 상장이 되어서부터 쭉 성장을 하다가 코로나 팬데믹의 수혜를 받아 직진 고성장을 하는 중에 현재는 최고가 대비 약 절반가량 50% 이상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시장 마켓캡은요 23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레비뉴 보시면 지금 2016년 6월부터 이거는 시킹 알파에 대한 진출처고요. 2020년 12월까지 꾸준히 매출 성장세는 유지하고 있다. 오퍼레이팅 인컴이라 그래서 영업이익은 아직까지도 적자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요 점 유의하셔야 되고요. 네, 다음으로 텔라닥 1년 주가 그래프이고요. 파란색 S&P 500 그래프 함께 보면은 작년 7월부터 S&P 500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래프인데 텔라닥은 상승했다가 고성장, 중소형 테마주와 함께 묶여서 고성장을 했다가 올 3월부터 주가 하락세를 그리고 현재는 이제 주가 거의 밑바닥에서 많이 매집을 하면서 이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3년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S&P 500과 텔라닥 그래프가 3년의 수익률이 텔라닥 118.91%, S&P 500 63.43%로 3년 동안의 성장 수익률은 텔라닥이 크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고성장주고 굉장히 매력 있는 회사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최근 2021년 4월 28일자에 어닝 1분기 발표가 있었고요. 이때 당시 EPS가 마이너스 1.24달러를 기록하고 그리고 EPS 서프라이즈가 미스가 좀 났습니다. 마이너스 0달러. 그리고 레비뉴 서프라이즈는 비트를 쳤습니다만 그래도 EPS가 미스가 났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사를 보게 되면요. 일단 텔라닥의 큰 경쟁사로는 아멜도 있고요. 무수히 많은 경쟁사가 있는데 이 시파의 자료에 의한 지금 경쟁사를 일단 가지고 왔고 마켓캡을 먼저 보시면 23빌리언, 23.99빌리언 그 아래는 시가총액이 되게 낮은 기업들이 많고 다만 이 써널을 읽을까요? 그러니까 26,400명 임직원이 굉장히 많아요. 좀 궁금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텔라닥 이외에 파에서 제공해준 경쟁사고요. 레비뉴 그로스 마진 보면은 25% 이상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 걸로 가장 높은 고성장 중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투자 포인트, 원격 의료의 경쟁력과 그리고 구조적으로 성장 가능한 사업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미국 의료 시스템의 고질적 문제는 의사 부족인데 이런 서비스 지연이 굉장히 높고 높은 의료 비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는 반면에 평균 10분 내로 진료가 가능하고 비용이 30 수준까지 저렴하게 편의성과 저비용을 바탕으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산업입니다. 텔라닥이 추정한 미국 원격 의료
총 유효 시장은 570억 달러로 침투율이 아직 미미하고 텔라닥은 미국 1위의 기업으로서 가장 강력한 의료진 네트워크와 폭넓은 파트너십, 고객군 확보로 시장 성장 수혜 전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수합병, 적극적으로 굉장히 인수합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격 의료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텔라닥은 2013년 이후 매년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계속해서 해왔고요. 그러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시켰고 2020년에는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 분야의 원격 의료 플랫폼인 리본고를 인수하면서 만성질환은 반복진료와 관리가 필요해 회사의 기존 사업과는 상위, 인수 후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사 고객들에게 교차 판매가 가능해 시너지가 예상. 향후에는 의약품 배송 등 관련 인수합병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격 의료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 진료 가능을 확대한다 라는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현재 원격 의료는 기초진료, 신체적으로 부상을 당했다거나 호흡기가 불안하거나 문제, 그리고 만성질환 케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앞으로 진료 가능 항목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또한 단순 사후관리 영역까지 진입할 수 있다면 원격 의료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유효시장의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텔라닥 또 전망을 봐야겠죠. JP모건, 골드만삭스. JP모건에서는 미국 의료 시스템의 큰 문제점인 의료 서비스의 낮은 성과 증가하는 의료 비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 200불을 이야기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코로나19로 원격 의료 채택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텔라닥의 원격 의료 매출도 71%로 고성장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중립적인 목표 주가로 28불을 이야기하고, 대망의 아크인베스트 ARKK에서는 지금 포트폴리오에 몇 위에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죠. 인베스트 지금 ARKK ETF고요. 2021년 7월 16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가장 최신화된 업데이트 버전으로 텔라닥이 세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티커네임 TDOC고요. 무려 쉐어가 800만이 넘어요. 그리고 ARKK 구성에서 테슬라가 10대인데 텔라닥이 무려 로쿠 다음으로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신임을 가지고 있는 ARKK에서 캐시우드가 텔라닥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요인이 있죠. 리스크 첫 번째 요인으로는 코비드-19의 모멘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텔라닥은 그동안 코로나의 수혜 종목이었는데 작년 2020년 3월부터 기준 주가가 폭락할 때에도 텔라닥은 견고하게 상승을 이어갔고, 이런 가운데 코로나의 특수성이 일회성이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진 네트워크 비용 증가인데요. 텔라닥은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에 대응할 만큼 의료진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더욱이 추가 의료진 네트워크 투자를 발표해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는 긍정적 흐름을 만들어냈지만 추후에 의료진 자체 비용이 증가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비용이 증가하면 그만큼 수익 구조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겠죠. 네, 세 번째로는 직장 보험 가입자 감소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텔라닥이 아까 그 투자 포인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인 보험 가입자에 대한 그런 구독료가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돼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직장 내 보험 가입자 수가 감소한다면 이는 바로 원격 의료 가입자 수 또한 감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로 빅테크 기업 시장 진입 가능성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아닐까. 구글, 애플, 아마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빅테크가 향후 헬스케어 산업을 안 할 리가 없어요. 거의 진출할 것으로 확실시 되는 상황인데 생각만 해도 이들이 진출하게 되면은 너무나도 텔라닥에 이렇게 큰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구글의 경우는 이미 아멜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의료 데이터를 수집해가면서 그들만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그런 벌써 프론트를 마련해놓고요. 아마존 또한 벌써 미국의 전 지역의 직원들에게 아마존 케어를 제공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마존의 경우는 원격 의료 분야의 아마존 약국 파마시를 지금 벌써 세워서 아마존 케어에 주목할 만한 아이디어, 의료 서비스의 배달이 과연 미래에 아마존은 못하는 게 뭘까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텔라닥에게는 정말
큰 리스크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텔라다 헬스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1등하고 있는 원격 진료 기업이고요. 미국과 같이 넓고 넓은 그런 큰 나라에서는 꼭 필요한 원격 의료, 이 의료보험 체계가 잘 잡혀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 원격 의료는 정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이미 1990년대부터 원격 의료가 시행되기 시작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멤버십과 진료 횟수를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적은 의료비로 많은 사람이 헬스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응급 상황에 대한 처치는 많이 어렵겠죠. 그리고 독감이라든지 코로나19와 같은 정신건강, 피부과 등 비대면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까지만 케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한계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텔라닥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와이프에게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었고요. 이 원격 진료 시장은 향후에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법도 문제고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쉽지 않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과 같은 땅덩어리 나라에서는 필요한 원격 의료 체계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쭉 이어져 온 원격 의료 시장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의 2021년부터 10년 뒤 30년, 20년 뒤 40년, 10년 뒤 50년까지 바라봤을 때에는 분명히 원격 진료 시장은 어마어마해지는 마켓 시장이 예상됩니다. 이 텔라다까지 미국 주식 10배 성장한다. 3탄. 세 번째 텔라다 헬스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목 추천 절대 아니고요. 매수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영상을 찍고 있는 가운데 저희 뒤에 있는 딸내미, 저희 22개월, 23개월 된 아기가 아빠 하면서 지금 계속 소리를 내고 있죠? 너무 귀엽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저희 딸내미 공개하면서 같이 방송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돈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